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이탑 중학과 2학년 1학기의 이선쌤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물질의 특성 중에서도 끓는 점과 녹는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끓는 점의 정의부터 한번 알아볼 건데요. 끓는 점이라는 것은 일정한 압력 조건에서 액체 물질을 가열을 했을 때 이 액체가 끓어서 기체로 상태 변화하죠. 자, 이걸 우리가 기화라고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 자, 이 기화하는 동안에는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자, 이때의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하는데요. 오른쪽의 그래프에서 끓는 점이 얼마인지 한번 살펴보면, 액체 상태의 이 물질이 온도가 일정하게 변하는 동안에는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자, 이때의 온도가 바로 끓는 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가로축이 가열 시간이에요. 자, 이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가열을 오랫동안 한다는 것은 지금 점점 열 에너지를 가해준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많은 열 에너지를 이 물질한테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열 에너지가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 액체 온도가 낮을 때에는 차가운 액체예요. 자, 그러면 여기 액체 온도가 높을 때에는 뜨거운 액체예요. 자, 이 둘의 이 입자 운동 차이를 한번 그려보죠.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자, 차가운 액체일 때는요, 부피가 조금 작아요. 자, 뜨거운 액체일 때는요, 부피가 조금 늘어나죠. 자, 이거 왜 그렇습니까? 자, 여기 왼쪽의 차가운 액체의 경우에는 입자 운동이 상대적으로 둔하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웠어요. 그러다가 이 입자의 운동이 굉장히 활발해진 뜨거운 액체의 경우에는 입자 사이 간격이 굉장히 멀어진 상황입니다. 즉, 우리가 열 에너지를 공급을 하게 되면서 이 열 에너지가 입자한테 운동 에너지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부피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끓는 점 여기 이 온도에서는 온도가 왜 일정할까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상태에서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가 점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액체도 일부 있고 기체도 일부 있어요. 자, 우리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기 위해서는요, 거의 비커를 탈출해야 되죠. 여기 점점 이제 좀 줄어들 거고, 탈출하고 있는 굉장히 활발한 이런 입자들이 존재하고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액체로 담겨 있을 때 입자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끊어내면서 우리 비커 밖으로 탈출하여 활발하게 움직이겠죠. 이 모든 것은 열 에너지를 공급해 주어야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즉 정리해보면 이 구간 동안에 내가 열 에너지를 아무리 많이 넣어줘도요, 이거 어디에 쓰이냐면 상태 변화하는 데에 열 에너지가 쓰여요. 자, 그리고 나서 모두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차가운 기체에서 뜨거운 기체가 되기까지 다시 또 열 에너지가 쓰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 동안의 온도가 일정하다라는 거 중요하고요. 자, 이어서 기준 끓는 점도 하나 체크하고 넘어갈 건데, 자, 이것은 우리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룬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하이탑 교재니까 설명이 나와 있어서 같이 공부하는 거고요. 자, 대기압이 1기압일 때의 끓는 점을 기준 끓는 점이라고 해요. 자, 1기압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표면에서 생활할 때 우리가 느끼는 기압이 바로 1기압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끓는 점이라고 하면 기준 끓는 점을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지표면에서 느끼는 이 끓는 점을 보고 기준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끓는 점이라는 것은요, 압력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 첫 줄에 보면 일정한 압력에서 라는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자, 끓는 점이요, 이런 관련이 있어요. 압력에 따라서 끓는 점이 어떻게 바뀌냐면 압력이 높아지면요, 끓는 점이 이렇게 높아져요. 반면에 압력이 낮으면 끓는 점이 낮아요. 그래서 이게 언제 쓰이냐면요, 예를 들면 압력밥솥에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압력밥솥은요, 압력을 높여줘서 끓는 점을 높인 상황에 해당해요. 그러면 이 압력밥솥에 들어있는 물은 정말 온도가 높은 곳에서 끓는 겁니다.
일반적인 물이 100도에서 끓는다면 이 압력밥솥 속에 있는 물은 100도보다 더 높은 온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쌀을 푹 익힐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높은 산에서 밥을 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요. 저렇게 산에 올라갔어요. 산 위는 압력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 밥이 한 80도 정도의 물만 데워도 물이 80도 정도에서 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80도의 물에 쌀이 익느냐? 익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우리가 밥을 하게 되면요. 80도에서 보글보글 끓어버리는 물 때문에 이 밥이 굉장히 설익게 됩니다. 자, 이런 끓는 점, 압력 관계 이거 이후에 한 번 더 나올 거고요. 자,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뭐다? 일정한 압력인 조건에서 물질 가열했을 때 상태 변하는 동안 온도가 일정해요 라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엔 탐구를 볼 건데 물과 에탄올을 가지고 양을 다르게 했어요. 10ml, 20ml.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물질의 특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렇게 했어요. 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갖는 이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 물질의 특성이었어요. 자, 그러면 고유한 성질이라면 양 10ml든 20ml든 상관없이 유지되는 무언가, 그것이 바로 물질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자, 보죠. 자, 저것들을 가열하면서 시간에 따른 온도를 측정하여 그림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두 그림을 한번 해석해보죠. 먼저 물의 경우는요. 10ml일 때 가열 시간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0도씨에서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물 20ml일 때 어떻죠? 조금 더 오랫동안 가열을 했을 때 자, 이 순간부터 온도가 100도로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둘의 차이가 뭐예요? 지금 10ml는 조금 더 금방, 20ml는 조금 더 나중에 시간이 조금 더 걸렸어요. 열 에너지를 더 오랫동안 많이 넣어줘야 하니까요. 그런데 결국에는 끓는 온도가 둘 다 지금 몇 도입니까? 네, 둘 다 100도라는 거예요. 물이라는 물질은 100도에서 끓는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도씨라는 끓는 점은 물질의 특성인 거예요. 자, 또 볼게요. 에탄올의 경우는요. 자, 지금 처음에 이 10ml일 때는 조금 가열했을 때 78도씨에서 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에탄올 20ml의 경우에는 조금 더 나중에 끓기 시작했습니다. 자, 둘 다 결국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78도씨에서 끓고 있는데 10ml는 조금 더 금방, 20ml는 조금 더 나중에 끓기 시작한 것뿐입니다. 자, 즉 둘 다 어때요? 양에 관계없이 물은 100도씨에서 에탄올은 78도씨에서 끓고 있다는 거예요. 물의 양과 관계없이 에탄올의 양과 관계없이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다? 끓는 점은 물질의 특성이라서 양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에탄올의 끓는 점 측정 장치 이거 종종 시험 문제 나와서 우리가 장치 잘 볼 건데요. 에탄올은요 78도에서 끓기 때문에 이거 직접적으로 가열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여러분 에탄올과 비슷한 알코올로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요. 여러분이 요리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이 후라이팬에다가 알코올에 해당하는 것을 조금 넣고 계속 불을 쬐면 이 후라이팬 위에 굉장히 커다란 불꽃이 솟아올라요. 자, 그러는 것처럼 에탄올은요. 직접적으로 제가 열을 가하면 불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탄올이 담겨있는 이 시험관은 바로 불꽃을 쬐는 것이 아니라 물로 이렇게 물이 바깥에서 이 에탄올이 들어있는 시험관을 가열해주는 방법을 써야 해요. 자, 이런 방법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물중탕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물중탕. 자, 끓는 점이 낮고 불이 붙기 쉬운 물질이기 때문에 물중탕으로 서서히 가열을 해야 하고요. 이 안에는 끓임쪽이라는 걸 넣습니다. 끓임쪽을 넣으면 끓어서 막 넘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어나는 상황을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 에탄올이요. 물중탕으로 인해서 열을 공급받죠. 그래서 끓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기체가 된 에탄올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때요? 여기 있는 길을 따라서 쭈쭈쭈쭈 기체 에탄올이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찬물을 만나요. 바깥에 찬물이 있는 시험관에다가 지금 들어가죠. 자, 찬물이 바깥에서 또다시 이번에 열을 빼앗아가요.
그러면 기체 에탄올이 이 안에 쌓이게, 기체 에탄올이 액체 에탄올로 바뀌어서 이 안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 에탄올의 기화가 일어났다면 여기에선 다시 에탄올의 액화를 일으켜서 지금 여기 있는 시험관 안에 에탄올을 다시 모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순간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대체 뭡니까? 여기 끓어서 나가는 순간에 이 에탄올의 온도가 대체 몇 도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쭉 꽂혀있는 온도 센서를 가지고 몇 도에서 이러한 과정들이 계속 일어나는가, 몇 도에서 에탄올이 끓고 있는가를 우리가 측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끓는 점의 특징에 대해 알아볼게요. 끓는 점은 압력이 일정할 때 이 조건 필요하다고 했죠. 끓는 점은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자, 따라서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다름으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입니다. 자, 이런 끓는 점, 질소의 끓는 점, 산소의 끓는 점 여러분 외워야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수치를 외워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질마다 다르구나. 그럼 물질마다 물이라면 모두 100도씨에서 끓겠구나. 에탄올이라면 모두 78도씨에서 끓겠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해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제 간혹 가다가 조금 학교 시험 문제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에탄올의 끓는 점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끓는 점이 다른 까닭에 대해서 이해해보면 이것도 역시 입자 간의 이 관계를, 입자 간에 끌어당기고 있는 인력을 끊어내는 데 열 에너지가 얼마나 쓰이느냐라는 거예요. 자,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사이에는 인력이 약한 물질이 있어요. 자, 여러분 무슨 표현이냐면 같은 물을 이제 보더라도요. 자, 우리가 물 입자를 동그라미로 이렇게 간단하게 그릴게요. 자, 여러분 물은 서로 끌어당기는 어느 정도의 인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이 인력을 끊어내고 물 입자에 에너지를 많이 공급해야 바깥으로 활발한 움직임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체 입자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상태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는요. 우선 여기 있는 인력을요. 다 끊어내야 돼요. 자, 이 인력이 끈끈한 물질일수록 내가 열을 많이 가해줘야 하는 겁니다. 자, 마저 읽어보면 인력이 약한 물질은 끓는 점이 낮죠. 그리고 입자 사이 인력이 강한 물질은 끓는 점이 높아요. 자, 즉 물은 입자 사이 인력이 더 크기 때문에 끓는 점이 높고요. 에탄올은 입자 사이 인력이 약하기 때문에 끓는 점이 더 낮다는 거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외부 압력과 끓는 점의 관계 한번 볼 건데요. 일반적으로 끓는 점은 외부 압력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 첫 페이지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외부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산 위에서는 설익은 밥이 만들어진다 했고요. 외부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압력밥솥을 이용한다 라고 했어요. 자, 따라서 우리가 끓는 점을 나타낼 때에는 이 압력을 함께 표시해야 해요. 압력이 끓는 점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자, 외부 압력에 따른 끓는 점 변화의 예. 자, 높은 산에서는 대기압 낮아져서 물이 100도씨보다 낮은 온도에서 끓고요. 그래서 쌀이 음식이 익지 않는다. 또 압력솥을 이용하면 수증기에 의해서 압력솥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죠. 그러면 물이 100도씨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는다. 자, 여러분 잘 이해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끓는 점 어떻게 이용하는지 한번 몇 가지 체크해 볼게요. 자, 끓는 점이 영하 196도로 굉장히 낮은 질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질소는 의약품이나 생체 시료를 보관하는 냉각제로 이용한다라고 해요. 굉장히 낮은 온도까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약품, 생체 시료를 굉장히 낮은 온도로 보관하는 데에 이 액체 질소를 이용합니다. 자, 다음 윤활유의 기름 성분은 끓는 점이 300도 이상이에요. 뜨거운 기계 안에서 액체로 존재합니다. 자, 기계가 굉장히 뜨거워도 끓어서 기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따라서 기계가 맞닿는 부분의 마찰을 줄여주는 역할을 이 윤활유가 하고 있죠. 자, 그럼 이번에는 녹는 점과 어는 점 보겠습니다. 일정한 압력에서 고체 물질을 가열하면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 자, 이걸 보고 우리가 융해라고 표현하죠. 중학교 1학년 때 고체에서 액체로 녹는 현상, 융해라고 배웠을 거예요. 자, 이 동안에도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이때 온도를 녹는 점이라고 합니다.
녹는 온도니까 녹는 점이겠죠. 자, 반대로 액체 상태의 물질을 냉각시키면 액체에서 고체로 상태 변화합니다. 자, 액체에서 고체로 굳어지는 어는 현상, 우리 이거 응고라고 하죠. 온도가 이 동안에 일정하게 또 유지가 됩니다. 이때 온도를 어는 점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같은 물질의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아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고체 상태에서 우리가 가열을 해서 녹였다가 다시 냉각시켜서 고체로 만드는 상황을 그래프로 표현한 거예요. 자, 가열했다가 냉각시키는 중이니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변하는 걸 표현한 거고, 세로축에는 온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고체와 액체 상태로 바뀌고 있는 과정, 융해가 일어나는 동안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자, 여기에도 아까 우리가 해석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첫 번째 구간에서는 내가 열을 공급할 때 차가운 고체에서 뜨거운 고체가 되는 데에 열 에너지가 사용됩니다. 그러다가 여기 융해가 일어난 동안에는 상태 변화하는 데에 열 에너지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 액체가 된 다음에는 차가운 액체에서 뜨거운 액체가 되는 데에 열 에너지가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다가 우리가 냉각을 시킬 때는요, 액체에 조금씩 열을 빼앗아서 다시 액체 운동이 느려지며 차가운 액체로 바뀌겠죠. 자, 그리고 여기 다시 상태 변화하는 동안에 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 왜 유지가 되는지는 아래에서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차가운 고체로 만들어지는 동안에 계속 열을 빼앗기는 장면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물질은요, 녹는 점과 어는 점이 같아요. 이것이 물질의 특성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물도요, 녹는 온도, 어는 점이 0도씨에서 물이 얼음으로 얼죠. 그리고 이런 얼음이 다시 물이 되는 온도가 0도씨로 똑같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래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에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까닭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이런 끓는 점과 녹는 점, 가열하는 동안에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런 온도는요, 흡수된 열 에너지가 물질의 온도를 높이는 데 사용되는 게 아니라 상태 변화하는 데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런 구간 상태 변화에 열 에너지가 쓰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는 점인 동안에는 그럼 여기는 어디에 에너지가 쓰이기 때문에 이럴까라는 건데, 상태 변화하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계속 바깥에서는 열을 빼앗아 가도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우리 그림 그리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러분,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어가는 구간이에요. 액체면 입자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가 이게 고체가 되면서 굉장히 얌전해지죠. 입자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열 에너지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네, 바깥으로 이 열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어때요? 이 구간 동안에는 바깥에서 계속 열을 빼앗아가는 냉각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열 에너지가 바깥으로 방출이 되는데 바깥에서는 냉각시키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이 물질의 온도는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녹는 점과 어는 점의 특징을 볼게요. 압력이 일정할 때 물질의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즉, 물질의 특성이라는 걸 보여주죠. 녹는 점 또는 어는 점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다름으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팔미트산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양에 따른 녹는 점인데요. 자, 3g과 5g 둘 다 우리가 가열을 해보고 있어요. 그런데 둘 다 지금 언제 녹기 시작하냐면 62.5도가 되었을 때 녹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양이 조금 더 많은 5g짜리 팔미트산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 결국 62.5도에서 녹는 건 똑같구나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물질의 종류에 따른 녹는 점을 볼 건데 팔미트산은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62.5g에서 녹습니다. 그런데 얼음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0도에서 녹죠. 자, 얼음은 3g, 팔미트산도 3g 같은 양을 가지고 실험한 건데 자, 둘 다 녹는 점이 다르구나. 그러면 녹는 점이 물질의 특성이구나 라고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가열하는 불꽃의 색이 이것이 녹는 점과 끓는 점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열하는 불꽃의 세기와는 상관이 없어요. 자, 우리가 약한 불꽃으로 가열을 하면 오랫동안 가열을 했을 때, 자, 오랜 시간이 흘렀을 때 이 녹는 점에 도달하게 돼요. 즉, 열을 조금씩 주니까 오랫동안 줘야 충분한 열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죠. 반면에 강한 불꽃, 우리가 강한 열원을 가지고 열 에너지를 세게 줄 때는 금방 녹는 점에 도달합니다. 열 에너지를 많이 공급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물질의 녹는 점, 자, 이거 어는 점과 똑같은 수치라고 말씀드렸고 1기압에서의 상황인데, 자,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물질마다 녹는 점, 어는 점이 다르구나 라는 것은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종종 나오는데요. 녹는 점과 끓는 점, 그리고 물질의 상태를 갖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것이 녹는 점이고요.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것이 끓는 점이죠. 자, 그러면 물질은 녹는 점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고체고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의 온도에서는 액체, 그리고 끓는 점보다 높으면 기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걸 보시고 문제를 푸셔야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린 이걸 알고 있어요. 자, 물로 한번 이야기해보죠. 물의 경우에는 녹는 점이 0도씨죠. 그리고 끓는 점이 100도씨입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문제 어떻게 푸냐면요. 문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상온 25도. 1기압에서 물의 상태는,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화살표를 그어주시고요. 녹는 점 0도씨, 끓는 점 100도씨 이렇게 표현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25도씨라고 하면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게 25도씨 정도 되겠죠. 우리가 0도씨보다 낮으면 고체, 0에서 100도 사이면 액체, 그리고 100도 이상이면 기체입니다. 즉 여기 액체 구간에 들어있기 때문에 25도씨에서는 액체구나라고 상태를 판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개념 비해대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에 끓는 점과 녹는 점은 물질의 이것과 관계없이 일정하고 라고 했어요. 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일정하죠. 자, 그리고 물질의 이것에 따라서 다릅니다. 맞아요. 바로 종류죠. 종류에 따라 다름으로 물질의 특성이다. 자, 2번. 높은 산에서는 대기압이 낮아요. 압력이 낮은 상황에서는 물의 끓는 점이 낮아지죠. 3번. 일정한 압력에서 같은 세기의 불꽃으로 고체 물질을 가열할 때 물질의 양이 많아지면 녹는 점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자, 양이 많아지면 그 녹는 점의 온도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길어집니다. 하지만 물질의 녹는 점은 일정하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끓는 점, 어는 점, 녹는 점 한번 쭉 다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운 물질의 특성인데 다음 단원에서 또다시 물질의 특성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자, 오늘 배웠던 내용 여러분 바로 덮지 마시고요. 책 한번 쭉 복습하신 다음에 다음 시간 탐구 활동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